아예 방정식을 풀면 10억 원을 주지. 재벌이 농담 섞인 말투로 임신 7개월 된 청소부를 도발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가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능이 드러났다. 단순히 청소만 하던 손이 천재의 손이었다.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희망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유채원은 서강대학교 삼식홈 4호 강의실의 칠판에서 학생들이 남긴 끈질긴 분필 자국을 지우기 위해 세 번째로 젖은 천을 문질렀습니다. 아침 7시 15분, 그녀는 이미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고 비싼 의과대학 중 하나인 서강대학교의 깨끗한 복도를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한 남색에 흰색 디테일이 있는 그녀의 유니폼은 7달 된 임신한 배에 눈에 띄게 꽉 끼었고 모든 움직임은 그녀가 일부러 느끼지 않는 척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간단하고 실용적인 머리끈으로 묶인 그녀의 밝은 갈색, 머리카락은 그녀가 자신의 일을 특징 짓는 꼼꼼한 헌신으로 일하는 동안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삼생 4호 강의실은 그 대학교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채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소수의 학생들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과목인 고급 의학 물리학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각 책상, 흰색으로 칠해진 벽의 미묘한 균열, 높은 천장의 지속적인 얼룩을 친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즉시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은 칠판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얀 분필로 쓰여진 극도로 복잡한 방정식이 그곳에 있었고 의대생들이 보기만 해도 식은땀을 흘릴 만한 수학적 기호와 그리스 문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채원은 몇 초 동안 청소를 멈추고 그녀의 지친 눈앞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와 기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분필 자국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었습니다. 심화의학 물리학 교수인 강태준 교수가 학생들에게 내준 특별한 과제였습니다. 채원은 이 방정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소아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계산이었으며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전문가들만이 이 분야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채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이 대학의 의대생이었던 시절, 이 강의실에 앉아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청소부였습니다. 한때 빛나던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느끼며 채원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강의실 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서둘러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그 방정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한때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재빨리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청소를 마치고 다음 강의실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정식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코리더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채원은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장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의 굵고 깊게 권위적인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침의 고요함을 가르며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원은 너무 빨리 몸을 돌려부은 발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며 문간에 서 있는 당당한 모습의 교수를 마주했습니다. 강태우는 37살의 남자로 뒤로 완벽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에 밝은 회색에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과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쉽게 더 비싼 이탈리아산 흰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평범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절대적인 소유주의자, 고등교육을 극도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영리하게 변화시킨 상당한 가족 재산의 직계 상속자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태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채원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여러 해의 겸손한 일이 가르쳐준 자동적인 존경의 표시로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이사님. 청소 중이었습니다. 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도적으로 강의실에 들어섰고 채원을 그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명백한 경멸의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항상 그녀를 불편하고 불필요한 물건처럼
그의 명망 있는 엘리트 기관의 완벽한 운영을 단순히 방해하는 무언가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전혀 필요 없이 비싼 서류 가방을 책상에 3개 던지며 그가 단순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의 첫 수업은 단 20분 후에 시작되었고 여전히 청소 용품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학생들이 오기 전에 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창문을 거칠게 열면서 말했습니다. 찬 겨울 공기가 강의실로 밀려 들어왔지만 채원은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청소 용품을 모으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강태우는 서울의 재벌 가문 출신으로 서강대학교는 그의 가문이 수세대에 걸쳐 운영해온 여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처음 대학을 설립했고 그의 아버지가 명성을 쌓았으며 이제 태우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대학의 왕이라고 여겼고 모든 직원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요. 태우가 자신의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온 방문자들이 오늘 저의 특별 강견을 들으러 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이해하겠어요? 그의 말에는 숨겨진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하면 당신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이며 네, 이사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태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똑바로 고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 별장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교수진과 주요 기부자들을 초대했죠. 강원도에 있는 제 별장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겠죠?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의 경멸적인 어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조롱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덜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도구를 카트에 놓고 떠날 준비를 했지만 태우가 갑자기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태우는 갑자기 자신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멈추더니 마치 이제서야 처음 발견한 것처럼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채원이 임신했는지 물었습니다. 마치 그가 방금 발견한 불쾌한 놀라움인 것처럼요. 당신, 임신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가 어떤 질병에 걸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채원은 7달 된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태우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전혀 웃기지 않은 명백한 경멸과 편견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죠?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인가요? 경비원? 아니면 주방 직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욕적인 가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질, 무는 채원이 임신 기간 동안 경험한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연약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단순히 아이의 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명백한 경멸로 고개를 흔들며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죠. 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채원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 거라고 내기했으며 그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모든 가능한 고정관념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태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도 책임지지 못하고 사회에 짐만 더하는 사람들이죠. 채원은 떨리는 손 사이에 청소용 천을 꽉 쥐며 지친 눈가에 눈물이 맺히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그의 앞에서 이 순간에 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자리가 매일 얼마나 굴욕적이든 간에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한때 그녀는 의학의 복잡한 세계에 대해 논의하던 자리에서 존경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논문을 발표했으며 밝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렇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단지 청소 도구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채원이 말을 시작했지만 태우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쨌든 청소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세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대에서 온 박사님들이 방문할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 학교가 완벽하게 보여야 해요. 이해하겠어요? 채원은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녀는 멈췄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억눌러온 자존심의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침묵하며 학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교육에 대해서는요.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그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서 공부했어요. 이 대학교에서요. 자, 태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강 이사님. 채원은 더 자신감 있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고 이것은 태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의실의 순간적인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미세하게 변화했습니다. 채원은 자신의 말이 가져온 효과를 보면서 약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두려움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태우는 중요한 서류 정리를 완전히 멈추고 완전한 불신이 얼굴에 새겨진 채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방금 들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듯이 그 정보를 반복했습니다. 임신한 청소부가 그의 대학에서 공부했다고요? 채원은 차분하게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 같은 기관에서 의학을 4년 동안 완전히 이수했습니다. 태우의 입에서 나온 웃음은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처럼 빈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채원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대표하는 모든 것을 깊이 경멸하는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의대생이었다고요? 그것도 이 대학에서? 그는 마치 그것이 그가 들어본 가장 우스운 농담인 것처럼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서 칠판도 제대로 못 닦는 청소부가 서강대 의대생이었다고요? 채원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누르고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존엄성을 끌어모아 그녀는 5학년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잔인하게 웃으며 그녀가 무책임한 남자친구에게 임신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청소부로 일해야 했다고 빈정거리며 추측했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의사가 되는 꿈을 꾸지만 비참하게 실패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모델 학생이었다가 이제는 그는 경멸적으로 손짓하며 그녀의 배와 유니폼을 가리켰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나요? 어떤 남자가 당신의 미래를 망쳤죠? 태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채원의 이미 민감한 배에 폭력적인 주먹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구는 것을 그녀가 결국 압박감에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고의로 그녀의 감정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의 자리로 돌아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을 압니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은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유채원입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명확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채원!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군요. 아마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학생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듯한 어조가 있었습니다. 학장상을 2번 받았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양학 논문은 대한의학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말에 태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는 그것을 조소로 감추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칠판을 닫고 있군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채원은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나가려고 했지만 태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에 대해 아주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괴짜나 이상한 표본인 것처럼요. 왜 그만두었죠? 그는 물었습니다. 갑자기 진지해진 목소리로. 대단한 의학의 길을 버리고 이런 일을 선택했나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채원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왜 그만두었는지 그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선택들, 그리고 그녀가 통제할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태우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멸이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단순한 청소부 이상의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권위적으로 손을 들어 채원이 일을 계속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병적인 호기심이 진심으로 자극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여기서 의학을 공부했다면 칠판에 쓰여진 복잡한 방정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채원이 몇 분 전에 보고 있던 복잡한 수학적 기호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방정식 보이죠? 태우가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특정 부위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지죠. 그는 그의 고급반 학생들, 부유한 부모를 둔 나라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2시간 동안 풀려고 시도했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의대 교수인 나도 이것을 풀기 위해 몇 시간을 고민해야 했어요. 태우는 조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독성 있는 비꼼으로 계속해서 청소의 천재가 독신모 청소부로서 그의 최고 학생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달라고 도전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다른 교수들이 아침 수업을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부학 교수인 김지현 박사가 옆 강의실에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고조된 대화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생리학의 박소연 교수도 분주한 복도에 호기심을 보이며 나타났습니다. 이봐요, 지현 교수, 소연 교수. 태우가 그들을 부르자 두 교수가 3급 4호 강의실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흥미로운 상황에 처했어요. 태우는 절대적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청소 직원이 자신이 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현 교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태우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도전을 던졌어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그는 잠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멈췄습니다. 10억 원을 주겠다고요. 엄청난 금액이 폭발적인 소리처럼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억 원은 채원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고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태우 씨, 농담이겠죠? 박소연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녀가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보다 작으니까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들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해하는 눈으로 채원과 태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태우는 계속해서 그의 도발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당신이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겠죠. 채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도전을 거부한다면 그녀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그녀가 정말로 그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몇 년 동안 그녀가 만져보지도 않은 지식 영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가 정말로 풀 수 있다면 태우가 정말로 그 돈을 줄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그녀를 더 깊이 굴욕스럽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잔인한 게임일 뿐일까요?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눈이 채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모든 관객들이 그녀가 실패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렸으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3급 4호 강의실은 숨이 멎을 듯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임신한 청소부가 이 무모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결단력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강의사님. 채원이 모두를 놀라게 하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우의 얼굴에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것은 승리감에 찬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도해봐야 알겠죠.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문가에 더 많이 모여들었고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 퍼졌습니다. 청소부가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바람처럼 대학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채원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모든 내기에는 양쪽에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님은 10억 원을 거셨습니다. 제가 졌을 때 무엇을 잃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우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걸면 어떨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오늘로 해고됩니다. 주변에서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여성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그녀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명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오만함, 그의 끝없는 경멸은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공정하군요. 채원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면 이사님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학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드셔야 합니다. 태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학교의 정책까지 결정하겠다고요? 당신의 요구가 점점 더 황당해지는군요.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와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태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의 표정에서 그는 약간의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청소부의 용기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도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채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태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방정식을 풀면,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10억 원을 드리고 당신이 의학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실 겁니까? 채원이 물었습니다. 1시간, 태우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최고의 학생들도 이틀 동안 풀지 못했으니까요. 채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시간, 60분, 3600초.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고급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원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분필을 집어들었고 그것은 그녀의 손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던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런 학술적 도전에 임했던 이후로 그녀는 방정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호들, 그리스 문자들, 그리고 복잡한 수학적 개념들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야만 해. 내 아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위해서. 강의실 안의 공기는 전기처럼 팽팽했습니다. 채원이 칠판 앞에 서서 천천히 분필을 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임신한 몸은 청소부 유니폼 아래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이 상황의 아이러니함은 모두에게 명백했습니다. 경비들과 다른 청소 직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복도에 모여들었습니다. 채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지식들이 먼지를 털어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이 학교의 최우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의학물리학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었고 특히 방사선 치료에 관한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중해, 채원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네오는 이것을 할 수 있어. 그녀는 방정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선량 분포 계산과 관련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소아 환자의 정상 조직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필요한 방사선량을 전달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채원의 손이 분필을 쥐고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우아하게 움직였고 수식과 기호들이 마치 춤을 추듯 칠판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태우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또 다른 문제죠. 채원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문제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방정식의 각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계별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45분이 지나고 그녀는 이미 칠판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등은 약간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지현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놀랍군요. 그녀가 정말로 알고 있어요. 박소연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전문가처럼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태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원의 작업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45분 후 채원은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공식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긴 수식 아래에 두 줄로 최종 답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값으로 하나는 종양 중심부에 필요한 방사선량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변 건강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사선 각도였습니다. 채원은 분필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눈이 칠판에 쓰여진 복잡한 방정식과 그 아래 깔끔하게 쓰여진 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15분 남았네요.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태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오만한 태도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채원의 작업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채원의 방정식 해결 과정을 검토하며 칠판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지만 그의 긴장된 어깨와 뻣뻣한 자세에서 그가 완전히 당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으며 마치 모두가 폭발 직전에 폭탄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가능할 리가 없어. 태우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싼 만년필을 꺼내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칠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생리학 전문가였지만 그녀의 남편은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놀랍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김지현 교수도 앞으로 나와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표준 분석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대신 수치 해석 방법을 적용했어요. 이것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훨씬 더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흥분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수학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의학 물리학 분야에서의 진정한 혁신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채원은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지성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녀가 정말 풀었어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우리 모두를 능가했어요.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유채원 씨라고 불러야지, 다른 학생이 정정했습니다. 태우는 이제 명백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채원의 해결책은 정확했습니다. 아니, 단지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아하고 효율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신, 그리고 희미한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서서 한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우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지만 승리의 미소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것을 했습니다. 순간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문간에 서 있는 노교수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윤대철 교수, 서강대학교의 가장 존경받는 교수 중 한 명이자 한국의학계의 거장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우아한 해결책은 본 적이 없소. 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때문에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문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소.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곧 전체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채원은 갑작스러운 인정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압도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우를 바라보았고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킬 만큼 정직한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태우는 칠판 앞에 서서 주변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방금 10억 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단지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이 여성이 실제로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윤 교수가 천천히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젊은이? 유채원입니다, 교수님. 그녀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채원. 윤 교수가 생각에 잠겨 반복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겠소. 그리고 강 이사. 그는 태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소. 태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윤 교수의 말을 듣고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자신의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채원이 해낸 불가능한 일에 대한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그의 사업가적 본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태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먼저 유 씨의 해결책이 실제로 정확한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약속을 어기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돈을 지키기 위해 무슨 수단이든 쓸 것이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태우가 자신의 노트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양 중심부에 대한 선량 계산은 맞지만 방사선 각도에 대한 최적화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채원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태우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변명일까요? 채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지식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태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계산을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정확히 어디인지 지적해 주십시오. 태우는 다소 당황한 듯했지만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미분 방정식의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당신은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정통적인 접근법이며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론적입니다. 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강 이사님. 유 씨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입니다. 태우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검증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던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우가 약속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용감한 학생들이 조용히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겼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대해 주세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태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학생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존경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10억 원과 자존심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채원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했습니다. 강 이사님, 제 접근법이 비정통적일 수 있지만 결과는 정확합니다. 사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표준 프로토콜보다 환자 안전에 더 유리합니다. 그녀는 칠판으로 돌아가 분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원은 그녀의 방법론을 단계별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표준 방법과 그녀의 접근법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왜 그녀의 방법이 특히 소아 환자에게 더 안전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우도 그녀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채원이 설명을 마쳤을 때 윤 교수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군요. 유 씨, 당신의 접근법은 혁명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우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채원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우가 다음 움직임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훈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장이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학물리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훈 박사님, 태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습니다. 특별 간견은 1시간 후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와서 캠퍼스를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풀 수 없는 방정식을 풀었다고요? 그의 날카로운 눈이 채원에게 머물렀습니다. 채원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박정훈의 연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학생이었을 때 가장 존경했던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그 방정식인가요? 박 교수가 칠판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는 채원의 작업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겼고 모두가 대한민국 최고 의학 물리학자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에 놀라움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채원의 해결책의 각 단계를 따라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이 접근법은 표준 프로토콜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특히 소아 환자에게 적용할 때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채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가 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이분입니다, 박사님. 윤 교수가 채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채원 씨입니다. 그녀는 현재 우리 대학의 청소 직원이지만 전에는 의학을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정말입니까? 흥미롭군요. 그는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채원 씨, 당신의 접근법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채원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내기에서 이기고 약속된 돈을 받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국 최고의 의학 물리학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표준 방법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정상 조직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접근법은 선량 분포를 더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비슷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해결책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태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 이사님,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것 같군요. 이 젊은 여성은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정한 연구자입니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의학 물리학자 앞에서 채원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태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공손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박 교수는 채원에게 다시 관심을 돌렸습니다. 유씨, 저는 당신과 더 대화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접근법은 우리 연구팀에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원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지 보이지 않는 청소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 최고의 의학 물리학자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박사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이 교류를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평판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채원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존경받는 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재능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학생들은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교수들은 그녀의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여성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의대생에서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태우는 목을 가다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씨, 그가 이제는 훨씬 더 존경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기에서 이겼음을 인정합니다. 약속대로 저는 10억 원을 지불하고 당신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왜 학업을 중단하고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는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채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복잡했고 그것은 그녀가 쉽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그토록 모욕적이었던 사람과는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 이사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5학년 때 이 대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 공부했고 모든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날들, 실험실에서 보내던 주말들, 그리고 그녀의 꿈을 지지해주던 교수들. 5학년 때 저는 소아종양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그것이 획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저는 대한의학저널에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채원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저는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채원의 이야기는 너무나 진실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태우도 그녀의 말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채원이 계속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돌보거나 장학금은 전체 출석을 요구했고 저는 더 이상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떠났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대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는 친절하고 사려 깊었으며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채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유망한 직원이었고 우리는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의 표정이 동정심으로 물들었습니다. 채원의 이야기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가진 채로요. 의대에 돌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녀는 존경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일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의학 저널을 읽었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지식이 뒤처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다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에서 그녀를 지탱해 온 것과 같은 결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씨, 당신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당신과 같은 재능이 우리 의학계에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학업을 마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감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박 교수의 따뜻한 제안은 채원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지만 태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약속, 체면과 금전적 손실 사이에서 그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채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강 이사님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태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결단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강 이사님, 우리의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억 원. 제가 의학 과정을 마칠 기회,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설립을 위한 노력. 태우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특히 박 교수의 존재를 매우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지금 위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예산 계획. 네, 그렇겠죠. 채원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태우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청중 앞에서 이렇게 도전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무시했던 청소부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유씨, 그가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들로 움직입니다.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 선례,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강 이사님.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단지 그들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 대립을 지켜보며 누가 이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선 원칙과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이사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미 비슷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에 큰 명예를 가져왔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 씨와 같은 인재들 말입니다.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자존심과 재정적 이익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평판과 대학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순간 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소연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가 좀 세게 찼을 뿐입니다. 이 순간의 취약함이 태우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채원을 단순한 경쟁자나 약자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학자 투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인간 태우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결정한 듯한 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강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유씨, 당신이 옳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대학에게도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방금 비서에게 오늘 오후 특별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채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이렇게 빨리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살펴보며 이것이 또 다른 속임수인지 아닌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의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유씨. 사실 저는 당신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당신의 이야기와 비전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에 대해서는 제 사무실에서 즉시 수표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강의실은 놀라움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태우의 전환에 경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차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스터 찬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죠?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유씨. 그리고 당신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박 교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박 교수님과 같은 분이 당신의 재능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대학은 항상 최고를 추구해왔습니다. 당신과 같은 인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태우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 교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이사님, 이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다니 놀랍군요. 특히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권위에 도전을 받은 후에 말입니다. 태우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윤 교수님,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윤 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채원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조심하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채원도 태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표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저는 이사회 미팅에 참석하겠습니다. 태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미팅은 2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는 당신이 수표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이시니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배려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채원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매우 피곤했고 잠시 앉아서 쉬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은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수업을 위해 떠났고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박 교수는 채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그녀가 학업을 마치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혼자 남은 채원은 칠판 앞에 서서 자신이 작성한 복잡한 방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과 미래 사이의 달이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태우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게임의 일부였을까요? 그녀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고급스러운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친절한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냉철한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빠르게 걸어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정 변호사님을 즉시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연락해서 긴급 회의를 준비하세요. 김효진,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우는 넓은 창문 앞으로 걸어가 캠퍼스 정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사려 깊었습니다. 15분 후 정석호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 기업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우는 언제나 까다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이사님?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마카시스 바이.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요. 태우는 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채원과의 내기, 그녀의 놀라운 해결책, 그리고 박정훈 교수의 예상치 못한 등장까지. 이제 저는 공영에 처했습니다. 태우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하리세 주워 들어오면서 오세 10억 원을 지불하고 그녀가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하고 학생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설립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은 단지 구두 계약일 뿐입니다. 증인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훈 교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우리 대학의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 유채원, 그녀는 위험합니다. 그녀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으며 만약 그녀가 우리 학교로 돌아온다면 그녀는 내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교수의 지원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는 정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요.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그녀가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태우의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이사회를 설득하여 그 제안을 거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선례, 법적 복잡성 등을 이유로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보여야 합니다. 제가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이사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강 이사님, 조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태우는 얼굴에 다시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조재현 교수는 서강대학교 이사회의 일원이자 태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항상 태우의 결정을 지지했고 대학 내에서 태우의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우? 조 교수가 사무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긴급 회의라니 무슨 일이 있었어? 태우는 그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훈이 직접 왔다고? 이거 정말 심각하네. 맞아.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해. 내가 계획을 세웠어. 그는 조 교수와 정 변호사를 가까이 불러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계산적이었으며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한편 채원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학 군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태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그가 완전히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빛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카페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회 회의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채원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여학생이 그녀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대생처럼 보였고
손에는 노트북과 몇 권의 교과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채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학생이 앉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민아입니다. 의대 3학년이에요. 방금 삼승4호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채원은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그것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미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사선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반응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채원은 이 젊은 학생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르운 가바이, 당신의 관심 분야가 방사선 물리학인가요? 테스트 오토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우마텐제, 네, 특히 소암 환자를 위한 치료법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강 이사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채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미나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강 이사님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연구 방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그는 전통적인 방법만을 선호하죠. 제가 제안한 연구 주제는 계속 거절당했어요. 채원은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녀도 학생 시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당신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들었어요. 미나가 계속했습니다. 드리투브, 장학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저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학생들에게요. 채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나는 매우 자신감 있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신도 장학금이 필요한가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두 동생을 부양하시고 계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의대 학비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채원의 마음이 미네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싸우고 있는 이 투쟁은 더 이상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나와 그녀와 같은 많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와 몇몇 친구들이 이사회 회의 전에 당신에게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채원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미나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강 이사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히 장학금 제도에 관해서요. 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태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나요? 우리 중 한 명이 이사회 구성원의 조교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강 이사님이 이사회를 조종하여 장학금 제도를 거부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채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완전히 정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원이 물었습니다. 미나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당신이 이사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강 이사님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 이사회, 회의실은 웅장하고 품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이 방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벽에는 과거 총장들과 저명한 졸업생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서강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태우는 테이블 상단에 위치한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계산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재현 교수와 다른 몇몇 이사회 구성원들이 그의 양쪽에 앉아 있었으며 정석호 변호사는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채원은 미나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미나가 빌려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유채원 씨,
태우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는 미나를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 학생은 누구인가요? 더이미나 씨입니다.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딱 그리랬다. 의대 3학년생이에요. 그녀는 제가 제안하는 장학금 제도의 잠재적 수혜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태우의 눈이 약간 좁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문이 열리고 박정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논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우는 명백히 당황했지만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교수님. 환영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태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채원과의 내기, 그녀의 승리, 그리고 그가 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미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유 씨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10억 원을 지불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장학금 제도 설립에 관해서는 이것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아오질리타 안다. 이런 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대학의 입학 정책과 학업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 교수가 즉시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은 항상 학문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비용 법적 문제, 그리고 선례 설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언권을 얻자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회 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장학금 제도는 단순히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능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나가 준비한 서류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UTC대,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성취도와 국제적 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원이 제시한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채원이 계속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학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의 평판은 더 많은 기부와 지원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태우의 표정이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원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 교수의 시선을 느끼며 결국 동의했습니다. 네, 이 양. 말씀하세요. 일단 미나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 드라이브에는 강 이사님이 몇몇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학문적 자유를 제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음 이메일 그리고 증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작스러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블러프인지 아니면 진짜 위험한 증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태우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사님, 조선일보의 탐사기자가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문적 부정행위에 관한 익명의 제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태우는 완전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채원이 전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 교수는 차갑게 관찰했고 채원이 협상에서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며 전략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기자들에게 타협적인 녹음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태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말을 잃고 자신의 주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정 변호사는 채원과 미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회의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우가 마침내 말했지만 박 교수가 곧바로 개입했습니다.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 이사님,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우는 박 교수의 얼굴에서 확고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투표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억지로 동의했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회의 가장 연장자인 김영호 교수가 투표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채원의 제안을 자세히 검토했고 그녀의 자격 증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 씨의 학문적 배경이 정말 대단하군요. 화에서 김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7편의 국제 논문, 하버드와 MIT의 제안 1000번 이상 인용된 논문, 이런 인재를 우리 학교에 모시는 것은 큰 기회입니다. 태우는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채원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요 씨가 학업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합니다. 김 교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우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채원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유 씨는 임신 중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겪었고 출석이 필수인 장학금 없이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태우가 외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맹점을 보여줍니다. 재능과 잠재력은 종종 개인적 상황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여러 이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위원 중 한 명인 윤미경 박사가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자격을 갖춘 교수에게 적절한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Yes, 월 1,500만 원의 초봉과 모든 표준 혜택, 그리고 고급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실험실 자원을 제안합니다. 다른 이사회, 위원인 정 교수가 열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채원 씨를 채용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배상이 아니라 그녀의 소중한 국제적 연결망을 고려할 때 탁월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1시간가량의 열띤 토론 후 공식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놀랍게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 태우는 불안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채원이 설정한 최종 기한까지 정확히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우는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진정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유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크게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지성과 결단력은 놀랍습니다. 우리 대학은 당신과 같은 교수가 필요합니다. 채원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의 신호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어머니 장학금 프로그램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능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이해가 흘렀습니다. 적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은 서강대학교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으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순위에서 50위권 내에 진입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채원은 이제 3색 4호, 강의실이 있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청소했던 바로 그 복도를 이제는 존경받는 교수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입고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 3살이 된 아들 준호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채원 교수님, 채원의 조교이자 3년 전 그녀를 도왔던 학생인 미나가 복도에서 반갑게 불렀습니다. 하버드에서 결과가 왔어요. 미나는 이제 졸업을 앞둔 의대생이었고 채원의 연구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채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개발하신 프로토콜이 소아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40%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하버드 연구팀이 교수님의 방법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원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연구가 전 세계 수백 명의 어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문에는 이제 고급 의학 물리학 연구소 유채원 박사라는 금색 명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태우가 약속한 2억 원의 초기 투자는 이미 수십 배의 국제적 연구 보조금으로 돌아왔고 대학의 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네이처 메디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나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호 표지에 교수님의 연구를 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아방사선 치료의 혁명, 한국의 프로토콜이 세계 치료법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으로요. 채원은 그 모든 성과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임신한 청소부였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태우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직원들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경멸하는 오만한 학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존경받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채원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중요한 행정적 결정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채원 교수, 태우가 그날 오후에 연구실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이처 메디신 최신호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채원은 미소를 지으며 잡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그녀의 혁신적인 연구에 대해 칭찬하는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학생, 장학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채원이 물었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현재 347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국가적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어요. 채원은 마음속으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투쟁이 이제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정규직 교수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태우가 약간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수락할 예정인가요?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채원은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어린 준회에게 나무와 꽃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캠퍼스 뜰을 청소하는 젊은 임신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멈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안전하게 안은 채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원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여성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소희입니다. 학생이신가요, 소희 씨? 채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번 오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어쩌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희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인가요, 교수님? 물론이죠. 채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매우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원은 소희와 함께 걸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사이클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가능성의 사이클이었습니다.